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내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의 일자리가 1년 사이 2만 4천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이상 오른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국내 금융권의 핀테크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전일장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장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외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유가 하락 등 대외 불안감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7일 전날보다 1.38포인트 오른 1883.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면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유가 하락, 그리스 정치 등의 불안 요인이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225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이틀째 팔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은 1261억 원, 기관은 6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섬유의복, 통신업, 종이목재, 건설업 등이 1%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등은 2% 이상 상승했으며 운송장비, 철강금속, 보험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한국전력이 3%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며 삼성생명, 포스코, 기아차, 삼성전자 등도 강세였습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 네이버, SK하이닉스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60선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42포인트 상승한 561.3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1원 10전 오른 1099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증권업계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증권업계가 새해부터 몰려든 증시 먹구름에 올해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대내외 약재로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코스피 하단으로 내세했던 1900선마저 속절없이 무너지자 연간 전망치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연간 코스피 예상치를 기존 1870에서 2260포인트에서 1810에서 220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과 하나대투증권도 기존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아직 전망치를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하향 가능성을 열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김영구 삼성증권연구원은 기업 실적 불확실성과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 여러 변수들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전망치 하향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지문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은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KDI 외에 산업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유가가 연간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르고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경상수지는 52억 5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가가 더 떨어져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상승, 물가 상승률은 0.4%포인트 하락하며 경상수지는 102억 1천만 달러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 하락이 큰 호재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유가 하락은 공급 요인 때문이어서 수요 측면에서 기인하는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의 일자리가 1년 만에 2만 4천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에서 금융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금융보험업에 일하는 사람은 평균 84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줄었습니다. 2013년 1월에서 11월 금융권 종사자가 평균 86만 4천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가 1년 만에 2만 4천 개 감소한 것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5만 5천 명이 줄어든 이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54만 3천 명 늘어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금융권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금융권 취업자 비중은 3.13%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이 연간 20만 대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이 19만 6,359대로 집계돼 전년보다 25.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15만 대를 돌파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도 2012년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14.21%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최다 판매 모델은 8,106대가 팔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이 차지했고 이어 BMW 520D가 6,546대로 2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220 CDI는 5,921대로 3위에 올랐습니다. 연간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4174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차 단일 브랜드로서 연간 판매량 4만 대를 넘어선 것은 BMW가 처음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도 3만 대를 넘어서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이 10만 7,490대로 54.7%의 비중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3개월간 아파트 값이 10% 이상 올랐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 기반 확산을 위해 가지고요. 국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새해를 맞아 업종마다 신성장 동력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금융권 최대 화두는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가 될 전망입니다. 오프라인 점포 없이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올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카드를 골라 지문을 인식시키자 결제가 됩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 실제 카드보다 쉽고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도 사진만 찍으면 돼 간편합니다. 이처럼 금융과 IT가 접목된 핀테크는 이용이 편리한 데다 비용도 낮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국내에서 핀테크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공인인증서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이 비밀번호 하나면 되는 간편결제 시장이 문을 연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중은행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방침이어서 금융권의 핀테크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모바일 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 이용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 KB뱅크 월렛 통장 판매에 나섰으며 NH농협은행은 이달 중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NH워치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대부분의 상품을 상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통합 플랫폼 IBK 원뱅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도 핀테크를 선점하는 국가가 금융과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보다 가볍고 빠른 플레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해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핀테크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안에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과 예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세계 경제 전망은 대체로 어두운데요. 특히 유로존의 정치 불안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민병권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이 지난 2012년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유럽으로부터 촉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약 3년 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주요 외신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현 상황을 그렉시트 위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렉시트란 탈출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엑시트와 그리스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위기 국면을 뜻하는데요. 그리스는 지난 2012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즉 총선을 앞두고 유로존 탈퇴 의료를 사서 전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이달 25일에 그리스가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시 유로존에서 떠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가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그리스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가 그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줄줄이 이제 다른 국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까지도 이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지금 이번 그 위기에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그렉시트가 왜 이 경제에 불안을 주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스와 채권단의 어떤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렉시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 정부가 기존의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약속했던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부도, 즉 디폴트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유가가 전날에 이어 또 하락하며 배럴당 5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달러 11센트 떨어진 배럴당 47달러 93센트로 마감돼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두바이 역시 이날 48달러 8센트로 50달러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러시아와 이라크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미국 등에서도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급 과잉이 우려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70만 배럴 늘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일일 평균 생산량이 작년 12월에 3,024만 배럴에 이르러 7개월 연속 생산 할당량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각각 내놓았습니다. 반면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금 시장으로 몰리면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15달러 40센트 오른 온스당 1219달러 4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채 가격이 디폴트 우려로 인해 사상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7년 만기인 26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국채 금리가 35%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올해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국채 가격 급락을 초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국제통화기금과 공동으로 개발한 국채평가지표는 우크라이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따른 재정 적자와 예상보다 가파른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90%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3년보다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선 디폴트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IMF는 2014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6.5%도 낙관적인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마이너스 8%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10%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엔저 영향 등으로 작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는 229만 7천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반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48만 4,400여 명으로 이미 11월 말 집계에서 방한 일본인 수를 넘어섰습니다. 12월 분까지 포함한 2014년 연간 방일 한국인 수는 약 27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관광공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방일 한국인 수가 방한 일본인 수를 상회하기는 2008년 이후 6년 만이자 비교 집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한국인 여행비자 면세 조치를 시행한 직후인 2007년과 2008년 각각 방일 한국인 수가 방한 일본인 수를 일시적으로 상회했지만 나머지 연도는 방한 일본인 수가 적게는 29만여 명, 많게는 146만여 명 많았습니다.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2012년 12월 들어선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단행함에 따라 2013년부터 계속된 엔저 영향으로 일본 관광 비용이 저렴해지고 일본 내 쇼핑의 메리트가 커진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금요일부터는 평형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위에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북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이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칼바람도 계속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가겠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도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강하게 확장하면서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 청주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도 맑은 하늘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고요. 속초와 강등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4도, 부산 7도, 대구 6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은 기온이 더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